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하락이 심상치가 않죠? 그런 것 같아.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지난주 대비해서 전국으로 보면,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32로, 전국적으로 볼 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하락률이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4에서 마이너스 0.40, 그렇죠? 0.06%가 더 많이 하락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34로 마이너스 0.66이나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2에서 마이너스 0.24, 마이너스 0.02밖에 그래요. 다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하락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놓고 본다면 지방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더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 많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정말 초급등하였죠. 급등한 만큼 하락률도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가격부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 아파트야 그렇죠. 2억, 3억, 4억, 5억 하는 건데 서울 아파트는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8억, 10억, 20억, 30억, 40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높을수록 하락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퍼센트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더 많이 이렇게 팍팍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즉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률은 또한 아파트 금액은 지방에 비해서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지방 아파트 그렇죠. 광역시가 됐든 중소도시가 됐든 지방은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32 에서 마이너스 0.37로 0.5가 이처럼 하락했죠. 전세 금액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4에서 마이너스 0.51 그래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0.06이 떨어졌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7 그러니까 매매 금액 하락보다 전세 가격 하락률이 더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2에서 마이너스 0.43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하락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나마 지방은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24로 0.032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상승하는 전세금이 매매 금액을 끌어당겼다면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전세 가격 하락이 매매 가격 하락을 더 앞당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전세 하락률이 더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중에서 그동안 개발 이슈가 있었던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요. 이 동네가 이제 신길 뉴타운인데, 서울 영등포구에 있죠. 이처럼 신안산선이 됐던, 신림선이 됐던, 개통이 되니까, 이거 개발 호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몇 년 전에 놓고 본다면, 이러한 지역이, 신길동 지역이 이제 저평가되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 지구라 해가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라인에 개발 이슈 플러스 저평가 인식 여기다가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서울 전반적으로 서울의 전 지역이 수도권의 전 지역 가격이 상승하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요런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 5억대 분양가에서 2021년 10월달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무려
거래된 금액이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이 1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5억대에 분양받아서 17억 7천만 원에 팔았다. 그래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다. 그리고 이제 최고 금액이 17억 7천만 원까지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2017년도 초에는 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6억대, 그리고 2018년도에는 9억대, 뭐 6억대에서 갑자기 1년 사이에 3억이 올라서 9억대가 됐고, 2019년도에는 12억대. 이게 뭡니까? 1년마다 3억씩 올라가는. 그래요. 그리고 2020년에는 14억대 거래가 됐고, 2021년 10월 달에는 17억까지 딱딱딱 올라가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나와 있는 매물이요. 일단 놀라지 마세요. 현재 나온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매물은 뭐 한 군데 부동산만 내놓은 게 아니라 이 금액에 두 군데의 부동산에 던져놨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격은 개인과 개인끼리 매매를 가자는 증여도 아니고 일부러 지인들끼리 사고 판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뭐 양도소득세, 뭐 취득세 줄이니 요런 부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인들끼리 이렇게 이 금액, 낮춘 금액, 뭐 어떻게 보면 다운 계약서가 되겠죠. 금액을 확 다운해가지고 사고 판고를 하자. 요런 식으로 개인과 개인끼리 직거래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급매물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파트 가격이 그냥 전반적인 이 아파트 가격, 요 금액이 다 시세다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이 매물은 27층 중에 2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층수가 좋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27층 중에 2층이니까 저층 중에도 그냥 저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4층이 15억대에 거래된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11억대의 가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서울 아파트 23주 연속 하락,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낙폭이 컸다. 중요한 거는 매매 금액 낙폭보다는 전세 가격 낙폭이 더 크다는 부분,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고금리 집값 하락,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참 어떻게 보면 난리 났죠. 그리고 오늘 11월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면 이러한 하락 속도가 더 가파라지진 않을까요? 아무튼 서울에서 또한 수도권의 아파트, 수도권의 집을 가진 사람 입장이라면, 그렇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큰일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다시는 도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